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입시 관련된 공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항상 공부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이도 힘든데 하기 싫어하죠.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영상 때 댓글에 종종 보면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공부 자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야. 공부가 그냥 힘들기만 하고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힘들고 싫은 거 너무 싫어 진짜로 생각만 해도 싫은 이거를 왜 부모님은 자꾸 하라고만 하냐는 거지. 왜 자꾸 하라고만 하는 거야. 이게 하기가 싫은 거를.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훨씬 재밌어. 애들하고 축구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걸 하라는 걸까. 난 핸드폰만 보고 싶은데. 이게 단순히 공부를 그냥 하라고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싫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납득해내지, 아이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중간중간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전달하거든요. 근데 저는 환상을 심어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진짜 팩트로. 팩트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잘했을 때의 장점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대학 가면 진짜 좋다. 야,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겨. 이런 거 말고 야, 대학 가면은 너희들이 상상해봐. 너희들의 20살이 딱 됐어. 너희들이 딱 20살이 됐는데 너가 특정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치킨집, 거기서 너가 그 대학교 잠바를 딱 입고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딱 하는 거야. 야, 상상만 해봐. 내가 얼마 전에 그 신촌에 놀러 갔는데, 야, 거기서 그 아이랑 엄마랑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신촌에 놀러 가서. 근데 고기 먹는데 거기 연대생들이 단체로 온 거예요. 뭐 동아리인가 봐요. 그 중에는 이제 옷 잠바를 입은 애들도 있고 안 입은 애들도 있었는데 너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옛날 생각도 나고. 야, 그래서 야, 그래. 뭐 굳이 뭐 연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입고 싶은 잠바 정도는 입고 맥주를 딱 마셨을 때 그 개인이 느끼는 그 어떤 그런 만족감 있잖아요. 20대 그 아이가 정말 얼마나 그 20대가 가지는 그 느낌이 좋을까. 저는 그걸 아이들이 꼭 느껴봤으면 하거든. 그 느낌을. 자기가 정말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고생하면서 진짜 밤새도록 다른 애들 막 놀 때, 막 혼자 스터디 카페 가서 막 밤새고, 그 생각이 그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다 해소가 되는 느낌? 얼마나 좋아. 정말 좋죠. 그런 좋은 이야기들도 또 많이 해주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로 매우 공부를 안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엄청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정말 강도 높은 삶을 지난 한 7, 8년 동안 살고 있거든요. 진짜 강도가 제가 생각해도 엄청 세요. 쉬는 시간이 아예 없어. 저에게 제 24시간 중에 휴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한 7년 전부터 저는 단 5분도 쉬지 않고 살아온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 7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해냈어요. 정말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제가 과거에 한 7년 전에 했던 저의 그런 모습과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의 색깔로 살아가고 있고, 해왔던 일들도 너무 달라. 그만큼 그런 어떤 제가 원하는 목표의 자산의 형성도 이루어가고 있고, 뭔가 제가 그 유튜브에 관련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찍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알리는 것,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너무 할 일도 많고,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돈을 얼마 벌려고 그래요. 막 학생들도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래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었던 원동력이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가 어느 날
40대가 딱 되었을 때, 처음에 40대가 된 순간 누워서 그냥 자기 전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누워서 생각해 봤는데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한 푼도 없어. 영원이야, 영원. 영원이야. 근데 갑자기 나한테 큰일이 생기면 와, 이거 뭐였지? 어떡하지? 노후는 그렇다 쳐. 근데 지금 내가 통장에 단 한 푼도 저축을 못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거야. 왜?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게 지금 생활에 딱 맞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봤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그게 어떤 노인분이 이렇게 폐지를 줍는 영상이었어요. 노인분들이 요즘에 정말로 힘드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 뭐 OECD 국가 1위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딱 보고 누웠는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아, 나의 미래가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예.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이 패턴대로 계속 살아가면, 제가 무슨 로또 복권이 맞지 않는 한 이 패턴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처럼 그냥 이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감과 두려움과 함께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진짜 뭐라도.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 카메라를 사고 유튜브 촬영이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새벽 시간밖에 활용할 수 없는데 새벽에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자꾸 생각해 봤었어요. 아, 내가 새벽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데 새벽에 뭘 할 수 없을까를 해서 이제 7년 전에, 제가 이제 8년 됐죠. 8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그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가면서 이제 영상 편집도 그때 처음 해봤죠. 편집도 처음 해보면서 한 3, 4년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편집도 계속 하니까 저에게 이제 편집과 관련된 영상 편집 직업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편집자의 삶과 영어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유튜버의 삶,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을 저는 계속 그 번갈아 가면서 하루 일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계기, 정말 가장 큰 계기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겠다라고 꿈꿨던 어떤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뭔가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아니었어요. 뭐 책을 읽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었어. 혹은 누가 나한테 잔소리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저에게 엄청난 원동력이 됐어요. 삶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강력한 저의 에너지원으로 삼거든요. 두려움이 저에게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좋아졌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가 나약해질까봐 저는 아직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뭔가 엄청 힘들게 사시는 분들 영상을 꼭 찾아봅니다. 무조건 찾아봐요. 저는 뜨면 무조건 클릭해. 왜? 내가 지금의 현재 상태에 안주할까봐, 지금의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꼭 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제가 스스로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정주영 회장님 옛날 쓰셨던 책, 그거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걸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저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정말 많은 부분이 공감돼. 너무 공감이 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원동력을 삼으라는 거야. 그 두려움을 힘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진짜로 현실이고, 그게 현실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일단 가정을 지어야 돼. 왜냐면 그게 현실이 안 되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거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분명히 엄청나게 힘든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정 지었어. 그래, 그게 맞다. 그렇게 되는 게 맞아. 왜? 지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날 리 없고, 내 인생의 위기는 발생을 할 거야, 무조건. 그걸 난 대처할 능력이 현재 상태에서 없어. 그렇다면 난 뭐라도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뭐라도 하자라고 바꿔서, 그 이후로 진짜 너무 신기하게 그 뒤로 4년 뒤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거든요. 가장 큰 위기가 닥쳤고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위기를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은 것 덕분에 그 위기를 정말 무난하게 넘겼거든요. 예, 너무 다행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시절 40대 어느 날 밤에 누웠을 때 지금 이대로 가다간 나는 언젠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거를 돌파해내려고 했던 저의 그 40대의 모습에 너무 고마워. 그게 그 두려움을 전환했다라는 것이 에너지로.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팩트를 얘기해줘요. 너 지금 공부 안 해? 그럼 너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팩트를 얘기해줄게. 일단 너가 혹시라도 들어갈 수는 있을까라고 상상하는 대학교 있지. 그 대학교 뭐야? 하나 얘기해봐. 아무 대학이나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무슨 대학이요? 거기 가고 싶지? 안 돼. 불가능해. 지금 너 이대로라면 너 그 대학 아예 못 들어가고 원서 못 써. 그럼 너가 원하는 그 대학을 못 들어갔다고 치자. 이치들은 못 들어가니까 너 이성적으로 못 들어가. 꿈도 꾸지 마. 종합전형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이 정도 공부 상태로 너 성적은 이렇게 나올 거고 너는 대학 못 들어가 거기. 그럼 넌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얘기해 줄게. 자, 그 정도 대학에 그 정도 과를 너는 갈 거야. 자, 그럼 그 정도 과가 그 정도 대학교에서 너가 그 정도 과를 나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너가 꿈꾸는 일정 이상의 연봉은 꿈도 꾸지 마. 대기업 상상도 하지 마. 그런데 연수부터 못 넣어. 그 정도 대학 나와서는 그냥 적당히 주는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이고 그것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 넌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 너의 경쟁자들은 너보다 학벌이 좋거나 좀 더 좋은 과에 있을 거거든. 그리고 너는 그게 싫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넌 그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정해야 될 텐데 대부분 너가 선택해야 되는 일, 그 일 이외에 선택해야 되는 일들은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없을 건데 대부분은 단기 알바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엄청 덥잖아? 이 더운 날씨에 너 밖에서 일해야 될 거야. 지금 오늘 걸어오느라 너 엄청 덥다고 나한테 했지? 그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거야. 아니면 엄청나게 추울 때 밖에서 일해야 될 걸?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면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까지나 실내라는 게 뭐야? 머리를 써서 하는 일 아니야? 머리를 써야 되잖아. 몸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너가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을 구하려면 너가 머리를 써서 들어간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머리로 대학을 들어간 사람만이 머리로 일하는 직업을 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머리로는 쓰지 않았는데 실내에서 일한다? 모순이야 모순. 그래서 너가 더운 날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일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 지금 당장 공부를 해. 그러면 미래의 너가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땀 흘리지 않고 일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는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당연히 몸이 아프거나 혹은 잠시 하루 정도 쉬고 싶을 때 월차를 쓸 수도 있을 거야. 당연히 유급으로. 너는 그걸 쉰다고 해서 돈을 안 받잖아. 휴가비도 나올 거야. 하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야. 너가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에 너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건 모두가 원하는 삶이야. 그 모두가 원하는 삶을 지금 이렇게 대충 공부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 그건 꿈에 불과하다. 상상을 하지 마. 그건 현실이 아니야. 꿈이지. 현실은 뭐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넌 더운 데 나가서 일해야 돼. 그 일도 월급을 많이 주진 않을 거야. 아니면 월급 많이 벌고 싶은 일이 있으면 훨씬 더 힘든 일을 해야 될 거야. 무거운 걸 나르거나 엄청나게 빨리 뛰어다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도 벌 수 없어. 혹은 너 친구, 너보다 지금 현재 공부를 더 잘하고 성적이 좋은 애가 너보다 훨씬 일하는 시간도 적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편하게 일하지만 너보다 월급이 더 많을 거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 그게 너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너 지금 공부를 1시간만 더 시켜도 너 억울하다고 막 난리치잖아. 얘보다 조금이라도 공부 더 시키면 막 억울하다고 하잖아. 그럼 그건 안 억울할까? 제가 에어컨 나오는 데서 너보다 훨씬 더 쾌적한 데서 일도 근무 시간도 적은데 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건 안 억울해? 그건 안 억울하냐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너의 지금 현재 상태가 환상을 가지지 마, 제발. 지금 이 정도 상태가 어떻게든 어느 대학교 가겠다라는 환상을 깨. 어림도 없으니까 그 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너의 20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쟤는
원하는 잠바를 입고 자기가 꿈꾸는 대학교 앞 호프집에서 여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상상해봐. 일단 잠바가 없는 대학교 갈 가능성이 높아. 혹은 있더라도 입기 싫은 잠바 있지. 그런 대학교 이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잠바를 입어도 모른다고, 어느 대학인지 이름을 모르니까. 그런데 갈래? 그런데 갈래? 이렇게 팩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경각심을 못 가져.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누군가 했나 봐. 그 아이에게 환상을 심어준 거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너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물론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운 데서는 덥게 일해야 되고 추운 데서는 춥게 일해야 돼요. 요즘에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크고 나면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들이 자란 여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여름과 가혹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계속 여름은 더 덥잖아요. 그 더 더운 여름날, 더 더운 상황에 심지어 몸으로 힘을 쓰는 일을 밖에서 한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 그게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너가 편한 일, 에어컨 나오면서 일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사장님이 너를 왜 뽑을까? 너보다 공부를 잘한 아이가 있는데. 좋은 대학교 나온 애를 빼고 너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나를 설득시켜봐. 내가 사장님이야. 얘보다 왜 너를 뽑아야 되는지를 한번 설득시켜보라고. 너라면 뽑겠어? 얘를 빼고 너를 뽑겠냐고.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당연히 지금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런 건 공짜가 아니거든.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너가 좀 더워서 밖에서 힘들 때마다 한번 나처럼, 나도 옛날에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진짜 더운 날 한번 상상해봐. 그 밖에서 한 2-3시간 너가 일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얼마나 덥고 힘들지 상상하면 절로 너가 지금 공부를 1시간 더 하고 싶을걸? 그런데 그런 삶을 피할 수 있다고 쉽게 상상하지 마.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단정 짓지 마. 그러기 쉽지 않을 거야. 그걸 피하기는 쉽지 않다니까. 진짜로 공부를 안 하고 그 삶을 피해서 살기란 쉽지 않아. 훨씬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공부가 조금 힘들지만 미래의 너의 삶은 그로 인해서 훨씬 더 편해질 거야. 그래서 편하게 살려면 공부해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저는 평소 때도 종종 해줘요. 왜냐면 아이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저도 과거에 그랬죠. 그렇게 살던 시절이 지금은 되게 후회스럽긴 한데, 제가 20살, 20살 때 저를 지배하던, 물론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저를 지배하던 단 한 가지 가장 강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휴, 어떻게든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정말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어떤 학생을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경우, 아니 어떻게든 될 거라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진짜로 마인드가 긍정적이었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시간들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현실이 너무 가혹해가지고 진짜 뼈저르게 깨달았습니다. 와,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내가 기대했던 한 가지도 그냥 얻어지는 게 없더라고. 단 한 개도. 공짜가 없어. 부모님들도 사셔보니까 알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야, 근데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뭔가가 내게 생길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애들도. 근데 부모님이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야, 괜찮아. 세상 어떻게든 살다 보면 잘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아이들한테 막연한 긍정적인 미래 환상을 심어줘. 현실은 아닌데 막연히 그걸 심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도 팩트 위주로 얘기해줘요. 너가 지금 공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직업은 얻을 수 있어. 요 정도까지 대학은 갈 거야. 팩트로 정확하게 중학생 너 지금 반에서 몇 등? 오케이, 넌 이 대학. 그럼 그 대학 나오면 어떤 삶이 대략적으로 그려지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운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억세게 운이 좋아도 그런 일은 잘 안 생기더라. 세상이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공부를 어느 정도 단계를 해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이 대부분 정해지더라. 많이 정해져.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팩트 위주로 어설픈 긍정적 환상을 되도록이면 저는 심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괜히 괜찮지 뭐 공부 안 해도 괜찮다는데 엄마 아빠도 공부를 대충 공부하고도 잘 산대 그렇게 아이들이 믿어버리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평소 때 이야기하면 아이가 정말 공부가 필요할 때 아이는 공부를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충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대충 해도 어떻게든 사라질 거라고 믿는데 누가 열심히 하냐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팩트 위주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정확한 팩트와 그 사실 뭐가 좋다 그것도 팩트로 환상이 아니라 그리고 안 했을 때의 결과도 진짜 그 아이가 앞으로 맞닥뜨릴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너가 앞으로 살아갈 20살의 혹은 30살의 삶이 어떤지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해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당위성이 그 아이가 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더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설득이 되거든. 안 그러면 설득이 안 돼. 왜 내가 공부를 쟤보다 1시간 더 해야 돼? 억울하잖아. 그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설득되지. 그 아이가 지금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공부로 인해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걸 그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 너가 원하는, 너가 꿈꾸는 삶은 공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걸. 그냥 공짜가 어딨냐고. 그런 삶이 어딨어. 그냥 공부를 설렁설렁 하는데 너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줄래? 나도 그런 거 써먹게. 근데 그런 방법은 없단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모든 아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공부량을 채운 아이들이야. 공통점이야.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한테 설렁설렁 공부한 아이가 있는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가 원하는 삶을 얻으려면 혹은 너가 진짜로 싫어하는 삶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봐.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그랬듯 저는 두려움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팩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야. 진실에 대한 두려움, 그게 더 무섭거든. 진짜로 나한테 그 미래가 올 것 같으니까요. 그 두려움을 저는 항상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어. 오늘도 유튜브 촬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마음속 어딘가 자리하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현실은 나에게 무조건 다가온다 라는 걸요. 저는 지금도 그거를 항상 가슴에 묻고 살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묻고 살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그 두려움, 내가 원하는 그 두려움 삶을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은 제가 이걸 품고 있는 한 오지 않아. 왜?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 한속에 그걸 저는 심어주려 합니다. 그게 상당한 원동력이 된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삼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